자, 강의 전에 먼저 포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포캠은 이제 총 7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 2, 3, 4, 5로 나눠져 있죠. 5, 6, 7까지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주인데 요거는 이제 포캠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총정리를 할 거예요. 총정리를 할 건데 총정리. 지금까지 이제 나온 부분을 공부를 하는 부분을 총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시험 전 총정리를 할 거예요. 요거를 하고 요 강의 내용을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또는 시험 전에 어떤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요거는 요 강의의 총정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동영상 강의가 안 나가요. 그런데 답안 클리닉 밴드 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와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포커스 캠프를 꼭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요 총정리는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데 별도로 동영상을 이제 하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동영상은 이제 답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밴드에 포캠 밴드에는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5번에 걸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거냐면, 자, 오전에 맨 처음에 특강을 해요. 특강. 즉 시험에 나올 만한 어떤 공통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단답형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논문형 문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요약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풀 수 있다. 분류는 뭐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학습의 문제를 풀 때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분류, 하나는 결론. 요것만 제대로 써도 이제 붙는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요약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이를 한 다음에 풀이를 하고 이거를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공부하시는 거죠? 3번. 먼저 요약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해설 강의 듣고 3번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예습까지 하면 4번, 저녁에 복습하면 5번. 아무리 바보래도 3번을 하면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역시 논문도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요약 강의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방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형의 문제를 풀고 이 해설을 해서 내용을 숙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을 할 거죠. 이 문제는 시험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거를 실전 테스트로 400분 테스트를 할 거예요. 400분 실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우리 평일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별도의 강의는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안 보고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최종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험 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이때가 수요일이니까 이거 최종 테스트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포커스 캠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답안을 쓸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냐, 마는 거냐. 2번째,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학원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2달뿐이 또는 1달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포커스 캠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답안 쓸 능력이 없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남은 기간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예요. 포커스 캠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는 하시는 게 좋겠죠. 안 해도 되는데 왜 학원에서 할까요?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자,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에요. 쓴다. 우리가 얘기하는 쓰는 시험이죠. 쓰는 시험이에요. 쓰는 시험. 물론 이제 면접 때에서는 말하는 시험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쓰는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여기 예를 들자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해봤어요.
그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면 그게 잘 풀어지던가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필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쓰는 시험이에요. 즉 아는 것도 잘 써야 되지만 모르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은 기간 동안에 달달달 외우고 간다. 아니 쓰지도 못하는데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외워도 안 써져요. 안 써진다고요. 외우면은 더 머리가 굳어서 안 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트레이닝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포커스 캠프를 끝날 때 어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쓸 수는 있겠다. 흉내는 낼 수 있겠다. 여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론 포커스 캠프의 문제는 적중률이 높아요. 그냥 막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를 선별했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아요. 하지만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된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스팔트의 가몬성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실은 아스팔트의 가몬성에 대한 정의가 있고 가몬성에 대한 시험 방법이 있어요. 품질 시험 방법이 있어요. 침입도 시험도 하고 이제 시험 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른다. 몰라요. 이거 보니까 가몬성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뭐죠? 온도 변화에 따른 연경도예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고 온도가 뜨거워지면 연화가 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몬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몬성이 큰 아스팔트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 차가워지면 포토홀이 생기고 예를 들자면 뜨거워지면 소성 변형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가몬성 뭔가 온도와 관련돼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 기술사 시험은 뭐예요? 결국은 문제점 유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법 유형이다, 콘크리트 유형이다, 뭐 AB 타입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답안을 쓰지만 기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기술사의 정의가 뭔가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돼요. 뭐예요? 가문성에 따른 소성 변형 문제와 대책 이 얘기만 쓰셔도 붙을 수 있어요. 기술사 시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모르고 썼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했다. 저번에 고득점 합격하신 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 가능 최대 홍수량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능 최대 홍수량, 최대 홍수량. 실은 가능 최대 홍수량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도심지에서 침수인데 가능 최대 홍수량을 초과하는 돌발 홍수 시에 침수 대책으로 쓴 거예요. 가능 최대 홍수량에 대한 산정 방법이나 고려사항이나 이런 거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썼다? 침수로 푼 거예요. 가능 최대 홍수량, 즉 극한 홍수가 어떤 발현이 됐을 때, 발생이 됐을 때 도심지의 침수 문제와 뭐예요? 유역관리의 종합지수 대책 얘기를 꺼냈어요. 점수가 알고 쓴 것보다 훨씬 높아요. 모르고 쓴 게 알고 쓴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뭘까요? 안다라는 것은 책에 있는 시방 기준을 달달달 외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써먹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안을 수립하는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포캠 기간 동안에는 뭘 한다? 답안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고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유사한 문제는 뭐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쓴다. 그래서 계속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완벽하게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장에서 그게 안 나와요. 긴장이 돼서. 근데 이렇게 쓰는 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나는 쓸 수 있다. 고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연습이 중요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쓰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포커스 캠프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포커스 캠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한다? 외우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한다. 대제목 잡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내용을 쓰는 연습이 중요하죠. 이해되시나요?
그거. 그래서 포커스 캠프에 대한 이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는 어떤 얘기랑 똑같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해봤자 떨어질 거 뻔한데 공부할까요? 말까요?랑 똑같아요. 하는 게 낫겠죠? 자, 푸는 연습하십니다. 자, 만약에 포커스 캠프를 못 하시더라도 그 문제를 갖고 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갈까요?